윈도우 10 활용 컴퓨터 속도 빠르게.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속도 빠르게를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SSD를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확장해서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전원 옵션 변경과, 그 다음에 최고의 성능을 설정하는 거 방법으로서, 우리가 좀 성능을 좀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설정을 해갖고 컴퓨터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원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윈도우 키 X로 들어갔고 시스템 정보를 시스템 환경을 보는 거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윈도우 X 키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 X 키를 눌러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죠.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전원 옵션이라고 보이죠. 전원 옵션을 들어가서 여기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성능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전원 옵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전원 옵션 중에서 여기 관련 설정에서 추가 전원 설정 이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성능이 이렇게 보면은 현재 아주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는 이 균형 조정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고성능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는 이렇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능에 중점을 주는 대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겁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말까 이제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만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7부터 8까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CPU라든가 하드디스크 이런 쪽에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효율이 많이 좋아지고 절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눌러주세요. 고성능으로. 자, 일단 고성능으로 눌러주면은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업이 된 거로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 변경으로 들어가셔갖고요. 물론 이게 디스플레이 끄기가 15분이면은, 이 15분이라는 얘기는 마우스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을 경우에, 그럴 때 마우스나 키보드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15분에 디스플레이 꺼진다는 거고, 마우스나 뭐 커서라든가 키보드 입력이 없을 경우에 30분에 절전 모드로 하는데, 이게 좀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 할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많이 하면은 배터리가 좀 많이 다니까 그렇지만, 일반 데스크탑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아무것도 작업 안 했을 때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컴퓨터 절전 모드로 하는 것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아무 작업 안 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끄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세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설정이 여기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본 값인데 이걸 0으로 바꿔주세요. 20분이라는 얘기는 하드디스크가 계속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돌아가는데, 20분 후에는 하드디스크를 끈다, 좀 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걸 0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기능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뭐 0분 후에 하드디스크를 끄면 큰일 나겠죠. 실제로 이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20분이고 어떤 분들이 갖다 뭐 100분 이렇게 설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하드디스크 끄기를 누르면은 계속 어떤 워치독 타이머라든가 뭐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몇 분 지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분 지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하겠다니 평소에도 그 프로그램이 계속 많이 돌아갑니다. 타스크가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0으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서 1시간 바꾸고 전기 내용을 저장하면은 일단 고성능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고성능으로 이렇게 바꾼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스피드가 조금 빠르진 거를 느끼는 분도 있고 뭐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르진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거로서는 좀 만족할 수는 없고 좀 더 고차원적 최고의 성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하는 방법은 여기도 그렇지만 윈도우 파워셀에 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파워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다시 윈도우 X 키를 누르면 화면에 나오면 여기 보면 윈도우 파워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파워셀의 이 기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윈도우 업데이트 버전이 레드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레드스톤이라고 하는데 RS, 줄여서 RS라고 합니다. 레드스톤 버전이 1부터 5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2018년도까지는 레드스톤, 2016년부터 레드스톤 1부터 해갖고 2018년도까지 마지막으로 나온 게 레드스톤 5입니다. 2019년부터는 이름이 변경이 돼서 19H1, 19H2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2020년 때는 20H1, 20H2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윈도우 파워셀의 이 기능이 이렇게 기능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으로 만들려면은 이 레드스톤 4 버전 이상이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레드스톤이 뭐라는 거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드스톤이라는 거는 윈도우 업데이트하는 버전 명칭입니다. 레드스톤 한번 찾아볼까요? 레드스톤. 자, 레드스톤 들어가면 밑으로 쭉 가시면 이게 나무 위키에서 이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번에 업데이트 버전명 그래갖고 이제 레드스톤이 나옵니다.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그럼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부터 그만큼이 레드스톤 내용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처음 레드스톤 1이 나왔습니다. 2016년. 그래서 2018년 마지막 10월 달에 레드스톤 5고 우리는 이 파워셀의 그 기능을 해갖고 최고의 성능으로 만들려면은 이 레드스톤 4 버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레드스톤 4인지 1인지 2인지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보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드스톤 4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레드스톤 4는 2018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2년 4, 5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이 2020년 9월 달, 9월 말일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서 갖고 다시 내 컴퓨터가 업데이트 버전이 레드스톤 1인지 레드스톤 2인지 5인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윈도우 키 X 많이 누르죠. 윈도우 키 X를 눌러서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그 장치 사양을 보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밑으로 가보면은 윈도우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 사양입니다. 보면은 버전이 여기 보면은 200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인데 레드스톤 4는 1803입니다. 1803. 그래서 1803도 있고 1809도 있고요. 뭐 1905도 있고 뭐 이렇게 2000 얼마 나오고 이거는 2004니까 레드스톤 4 이상이구나. 이거는 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의 성능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미 윈도우가 최신으로 업데이트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가 이제 8월 6일 날 돼 있으니까 최근 버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5가 아니라 뭐 20H12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저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 와서 이게 만약에 그 18, 뭐 17 얼마로 돼 있다, 뭐 16 얼마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때문에 1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16, 그 1803, 2018년 뭐 3월달 버전이다, 뭐 이런 의미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803 그 버전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했죠?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최근 버전으로 다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최근 버전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업데이트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X키를 다시 눌러서 요게 이제 파워셀로 한번 들어갑니다. 파워셀. 여기로 들어가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스 같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 갖고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치는데, 명령어를 어떤 걸 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타이핑을 좀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 컨피규레이션, 파워 컨피규, 그 다음에 이거 파라미터가 마이너스 듀플리케이트 스킴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부터 요만큼을 입력을 했는데 참 어렵죠. 어쨌든 제가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갖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가서 컨트롤 V 딱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게 최고의 사양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최고의 사양으로 일단은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최고 사양 성능으로 이제 갖춘 그 자격이 됐습니다. 자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성능이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입력하냐 그러면 요게 이제 영상 화면에 있으니까 잠깐 스톱을 하고서 이걸 적어 놓고서 잘 적어내죠. 여기다 한 글자로 틀리면 안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걸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거를 좀 올려놨습니다. 이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파워셀 명령에 입력할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없애버렸거든요. 이거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요걸 갖고 복사를 해 갖고 그 파워셀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제 최고의 성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enable right 클릭이죠. 오른쪽 그 마우스 버튼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크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다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마우스 그 금지 해제를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는 전부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남들이 못 가게 하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그 비즈모바일 블로그에 요거 이제 입력을 이제 일단은 해놨습니다. 일단 해놨고요.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아까 이제 최고의 성능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성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아직 최고의 성능으로 된 건 아니고요. 최고의 성능으로 지금 이게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원 옵션에 다시 들어가야지가 나옵니다. 그럼 전원 옵션 들어가려면 윈도우 키에 X를 누르면 나오죠. 그럼 전원 옵션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다시 추가 전원 설정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가 지금 이 캐시 콘텐츠에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Shift F5를 한번 눌러주면은 자, Ctrl F5나 Shift F5를 눌러주면 Ctrl F5를 눌러주면은 이 캐시 콘텐츠를 무시하고 보여줍니다. Ctrl F5를 눌러주세요. 거기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Ctrl F 누르면 이게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까 고성능으로 바꿨잖아요. 이 상태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고사양 PC에서 최고의 성능을 선사합니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최고의 성능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을 하고 일단 설정 변경으로 들어가서 갔고요. 잘 돼 있는지 여기도 고급 전원 관리 옵션 변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최고의 성능으로 지금 활성화 됐고요. 여기서 이제 0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최고의 성능으로 디스플레이도 아까 1시간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1시간 놓고, 뭐 해당 없으면 될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전 모드가 크게 뭐 필요 없다면은, 해당 없으면 할 수 있겠지만, 1시간 정도면 그래도 아무것도 작업 안 하면은 끄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변경 내용을 저장.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성능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여러분들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차근차근 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윈도우 키 X를 눌러서 요 윈도우 파워셀을 누르면은 코맨드 옛날에 그 도스 형태는 코맨드 창이 나오죠. 코맨드 창이 나오면 여기다 제가 보여드릴 요 파라미터 커맨드와 요게 이제 파워 컴퓨터의 커맨드고 요게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Ctrl C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미 여기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최고의 성능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으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거고요. 다시 윈도우 X를 눌러서 전원 옵션 들어가 보면은 추가 전원은 아직도 여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Ctrl F5를 누르면은 최고의 성능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거 두 번 나오네요.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능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끔 이전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요 두 가지 기능 다시 한번 보면요. 최고의 성능 가기 전에 그냥 고성능으로 세팅을 해갖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제어판으로 가야 됩니다. 제어판. 자, 제어판으로 가보면은 여기 보면 시스템 및 보안. 그러면 여기 시스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환경 보는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성능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성능이라는 게 나오죠. 성능. 그래서 이거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좀 좋아진다 하는데 아까 그 방법은 다시 요 방법은 좀 에너지를 전력을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지금 큰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보면은 만약에 성능을 높이려면 여기 보면은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최적 성능으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다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폰트 이런 거 화면에 있는 글꼴이 가장자리가 좀 너무 사각형으로 딱딱하니까 좀 다듬기를 요거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자동으로 안 하고 최적성으로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예상 못되는 그 현상들이 막 발생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걸 어떻게 되지? 이래갖고 이걸 세팅을 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 갖고 막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 열기, JPG나 이미지를 열어 갖고 이거를 그 화면에 이제 열기 창을 갔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썸네일로 다 보였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앱박이 나왔고 그냥 네모 박스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지? 시스템이 큰일 났다. 뭐 이런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혹시 이걸 최적문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쪽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갖고 한번 했는데 그렇게 체감적으로 그 스피드가 빠르는 걸 내가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꿀팁인데요. 우리가 여기 그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요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창이 저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잘 모르면 여기다가 아까 이제 드라이브다가 듣자만 쳐도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서도 파일도 찾을 수 있고 내 그 C 장치든 D 장치에 있는 파일도 찾을 수 있고 여기에 내 프로그램 내 그 컴퓨터에 그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이앱이죠. 그 아예 처음부터 OS에 아예 그 포함돼서 나오는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여기서 검색이 찾으려면 한참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 브루투스다 그러면 BL 이것만 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이 검색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복원을 하려면 이걸 우리는 밑에를 우리는 작업 표시 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작업북이고요. 제가 작업 표시 줄인데 이걸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거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검색을 숨김 그러면 이게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검색창이 없기 때문에 뭘 찾으려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열어두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검색이 만약에 내가 이게 버튼이 빠른 실행 모음이 도구가 많아갖고 이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 아이콘이라도 표시를 해갖고 이거 누르면 여기 창이 나오게 이렇게라도 하든가 아니면 저는 아직도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검색창을 저는 상자를 아예 표시를 해서 항상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원 옵션 들어가는 방법이 윈도우에 X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여기에 전원 이렇게 하고 이게 전원 및 전원 설정이 이게 전원 옵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설정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바로 입력해서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색창을 꼭 열어놓고 쓰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제어판이다 그러면 제자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맨날 찾지 말고 아주 많이 쓰는 것들 이걸 바탕화면에다가 이거를 바로가기 붙여놓게 바로가기를 해놓는다면 참 좋겠죠. 그럴 경우에 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크게 뭐 세 종류는 있지만은 이 제어판을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거 파일 위치 열기가 있습니다.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거든요. 위치 열기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는 이 제어판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내려가갖고 이 밑에 이렇게 이거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갖고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서 여기에 바탕을 바로 거기 붙여넣기 하면은 요게 이제 제어판이 생기죠.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D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그러니까 그림판입니다. 그림판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올리니까는 파일 위치 열기가 없지만은 작업 표시줄에는 여기다 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3D를. 작업 표시줄 고정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작업 표시줄에. 그렇지만 바탕화면은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예 여기 오른쪽을 누르면은 자세히 누르면은 파일 위치 열기가 있는 게 있고 파일 위치가 없는 게 있고 없지만은 시작 화면에 여기 고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시작 화면에 여기는 시작 화면이고요. 여기는 작업 표시줄이죠. 그래서 여기다 올리는 방법이 이걸 눌러서 시작 화면에 제거하면 없어지죠. 만약에 제가 인코드 샤나 인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오른쪽으로 달려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여기다가 쭉 깔아 쓸 수 있는 거가 시작 화면이고 요 작업 표시줄에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자세히 넣어서 작업 표시에 고정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치는 열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 누르면 아예 먹히지 않는 게 있어요. 아예 먹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아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먹히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가 있는 게 있고 시작 위치가 없는 게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시작 위치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바탕화면에 까는 방법 여기는 올라가는데 바탕에 못 깔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비메이커를 깔겠다 그러면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시작하면 열기 파일 위치 열기 파일 위치 열기 나오면 이렇게 여기에 나오죠.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하죠? 여기다 이제 드래그해서 끌어오면은 나오겠네요. 무비메이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도 우리가 다음 그 영상에서는 이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단축키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단축키들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